월드뷰. 마음과 삶을 가꾸는 그리스도인 김연경. 코로나19가 국내에도 창궐하기 시작한 2월 즈음, 주변의 엄마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신학기를 앞둔 아이 엄마들은 불안하고 답답했던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이웃들이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고민 끝에 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가족이 공을 들여 키우고 있던 알뿌리 식물의 사진을 올렸다. 작은 알뿌리에서 점점 푸른 잎이 올라오는 사진, 시간이 흘러 이제는 노란 꽃을 피워낸 대견한 수선화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갈 것이니 함께 힘을 내자며 나의 진심을 담았다. 그러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엄마들이 서로 댓글을 달며 꽃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기뻐했다. 또 저마다 집에 있는 꽃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불만과 불안의 글로 가득했던 커뮤니티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리디아의 정원. 내가 이웃들을 생각하며 꽃 사진을 올렸던 것은 평소 꽃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림책 리디아의 정원이 내게 준 감동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서이기도 하다. 부부 작가인 데이비드 스몰과 사라 스튜어트의 그림책 리디아의 정원은 원제가 더 가든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은 주인공인 리디아 혹은 리디아가 가꾸는 정원에 집중하게 하는 한편 원제목은 정원사로서의 정체성이나 소명에 대해 좀 더 생각하게 한다. 리디아는 어떤 정원을 가꾸는 것일까? 혹은 가꾸는 일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표지 그림에서 리디아는 빌딩 숲 사이 철제 계단 위에 서 있다. 단조로운 도시 풍경이나 리디아 손의 작은 화분은 정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리디아가 모종삽을 쥐고 팔을 쭉 뻗은 모습이 잠옷 의기양양하여 어떤 꿈을 품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표지를 넘기면 리디아와 할머니의 진짜 정원이 면지 가득 펼쳐진다. 리디아와 할머니는 울긋불긋한 꽃과 주렁주렁 달린 채소들 사이에서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정원의 채소잎과 꽃줄기와 같은 초록색이어서 정원과 잘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정원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특히 이들의 포즈가 예사롭지 않다. 리디아는 공손히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향해 토마토를 들어 올리고 할머니는 해바라기를 등지고 서서 리디아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말씀하신다. 이 모습은 마치 자기 수여식 같은 의식을 연상시켜서 리디아가 할머니로부터 정원사의 임무를 받은 느낌을 준다. 표제지에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 리디아와 할머니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집 앞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리디아의 엄마 아빠를 발견할 수 있다. 해질녘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자밭도 아니건만 이들의 자세와 조용한 분위기 때문인지 부부의 모습에서 밀레의 그림 만종이 연상된다. 어쩌면 리디아의 부모도 만종의 농부 부부처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삶 속에서 감사를 찾는 이들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사실 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바로 리디아가 집을 떠나는 여정의 계기가 된다. 표제지를 넘기면 방 곳곳에 놓여있는 꽃과 식물들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과는 달리 할머니와 리디아가 어두운 표정으로 옷 가방을 싸고 있다. 이 그림책의 글은 리디아의 편지글로만 전개된다. 독자는 그림과 함께 리디아의 편지를 읽음으로써 이야기의 배경이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리디아라는 소녀의 캐릭터를 알게 된다. 리디아가 편지를 쓴 연도는 1935년부터 1936년으로서 미국의 대공황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리디아의 아빠는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리디아의 엄마에게 옷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리디아는 도시에 있는 외삼촌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어린 소녀가 집과 가족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과 지내야 한다니 리디아의 가족은 분명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이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정원처럼 잘 정돈되어 있고 정원에 심어진 꽃처럼 밝기 때문이다.
리디아의 방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 형편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웃음을 터뜨린다. 아빠는 엄마 얼굴에 커다란 코와 콧수염이 있는 사람이 외삼촌이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며 유머 감각을 발휘한다. 한편 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결이 다른 점이 독자들에게 또 다른 일기의 묘미를 선사한다. 리디아는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엄마가 입던 옷으로 지어주신 옷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자신이 더 예뻐 보인다며 엄마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다음 장에 펼쳐지는 그림에서 리디아는 어두컴컴하고 거대한 도시의 기차역에 홀로 서 있어 더욱 작고 초라해 보인다. 외삼촌네 빵집 골목에 도착한 장면에서도 리디아는 가족들에게 이 동네는 집마다 창밖에 화분이 있어 가슴이 너무 떨린다고 편지를 썼다. 그러나 잘 웃지 않는 무뚝뚝한 외삼촌과 외삼촌만큼이나 무뚝뚝하고 차가운 골목의 풍경은 리디아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림과는 달리 편지 속의 밝은 리디아 목소리는 독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낸다. 그러나 리디아는 정원사지 않은가? 리디아를 통해 빵집 곳곳에 꽃 화분이 놓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다리가 놓인다. 무엇보다도 리디아의 최대 관심사는 짐 외삼촌을 웃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리디아의 굉장한 계획이 시작된다. 리디아는 깨진 컵이나 찌그러진 펜에도 꽃씨를 심고 전혀 돌봐지지 않은 지저분하고 황폐한 건물 옥상을 가꾸기 시작한다. 리디아를 통해 빵집의 안팎이 환한 꽃들로 둘러싸이고 일하는 사람이나 손님들도 표정이 환해진다. 화분마다 꽃이 가득 피어서 건물에 새로운 색을 입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꽃향기를 맡으며 미소를 짓고 꽃봉오리를 들여다보며 밝게 웃는다. 특히 리디아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리디아의 굉장한 계획에 정원사 할머니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디아는 엄마 아빠보다도 할머니를 더 그리워하며 할머니께 더 자주 편지를 쓴다. 할머니는 리디아 여행 가방에 꽃씨 봉투를 잔뜩 챙겨주시고 꽃씨 카탈로그와 알뿌리, 심지어는 소포 봉투 속에 흙과 새싹들을 담아 리디아에게 보내주신다. 작은 정원사인 리디아는 할머니께 자신이 공터에서 흙을 가져온 이야기, 꽃씨와 알뿌리에서 싹이 돋은 이야기, 몇몇 손님들이 화초를 가져다준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일 뿐 아니라 정원사의 공통분모를 가진 할머니는 리디아에게 특별한 의지가 되고 리디아는 할머니께 든든한 지지를 얻고 있다. 어쩌면 집을 떠나기 전 할머니로부터 부여받은 정원사로서의 소명은 힘든 시기에 리디아에게 삶의 방향키가 되어준 것은 아닐까? 리디아의 편지를 보면 리디아는 외삼촌네 집에 더부살이 하러 간 조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과 빵집,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러 보내진 특별한 정원사로 느껴진다. 물론 어려운 현실이 긍정적인 마음만으로 그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리디아는 그 현실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정원사로서의 소명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했다. 또 리디아 덕분에 주변의 사람들도 어려운 시기 속에서 꽃향기를 맡고 꽃을 감상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드디어 독립기념일, 리디아는 외삼촌을 옥상 정원으로 초대한다. 외삼촌이 활짝 웃으시기를 바라면서 물론 활짝 웃으며 외삼촌을 맞이한 리디아와 에드 아저씨, 엠마 아줌마와 달리 외삼촌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외삼촌이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했는지는 일주일 뒤에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외삼촌이 리디아를 옥상 정원에 초대하여 꽃으로 뒤덮인 굉장한 케이크를 선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삼촌은 아빠의 취직 소식이 담긴 편지를 전해주신다. 탁월한 꼬마 정원사 리디아의 굉장한 계획도 실행되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 마음과 삶을 가꾸는 정원사 그리스도인. 다시 도시의 기차역 건물 안에 리디아가 서 있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역사 안엔 따뜻한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리디아는 혼자가 아니다. 정든 에드 아저씨, 엠마 아줌마, 고양이 오티스도 무릎을 꿇고 리디아를 꼭 품에 안아주는 지인 외삼촌도 함께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뒷면지에 그려진 그림으로 독자들은 리디아의 뒷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간 리디아는 할머니와 함께 바구니를 팔에 끼고 묵묵히 길을 걸어간다. 앞면지에서와 같이 리디아와 할머니는 뒷면지에서도 정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듯 연두색 원피스를 똑같이 입고 있다. 하지만 앞면지와 달라진 점이 있다. 뒷면지에서는 리디아도 할머니처럼 모자를 쓰고 있다. 모자가 때로는 지위와 신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돌봄이 필요한 도시의 한 골목에서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온 리디아가 이제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다는 표상처럼 보인다. 할머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구니에서 툭툭 떨어지는 씨앗들과 편지들은 이들이 계속해서 씨를 심고 좋은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정원사로서의 소명에 충실할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작가가 리디아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독자가 이들의 뒤를 따르는 정원사의 삶을 이어가길 격려한 것은 아닐까? 성경에는 식물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다. 식물은 아주 작은 것을 심지만 놀랍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드러낸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우리는 돌 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말씀 등이 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농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는 시편 126편의 말씀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가 떠오른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메마르고 황폐해 보일지라도 현실에 고정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씨를 뿌리며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또 마음을 가꾸고 우리 삶을 가꾸고 이웃을 돌보는 정원사로 사는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다. 월드뷰